네, 안녕하십니까. 전기 산업기사 23년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극형 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와 횡축 리액턴스의 그 크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돌극형이니까 이렇게 생긴 계자 철심이 이렇게 있겠죠.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사이에 얘가 예를 들어 N극, S극이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나오는 방이 자석이 나오는 방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방향이 우리가 직축이에요. 직축이고 이 직축과 수직으로 하는 횡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횡축 리액턴스는 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Q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D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XL, 얘는 오메가 L, 얘는 2파이 FL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결국 L과 비례한다는 소리죠. 인덕턴스 L에. 여기서 우리가 인덕턴스 L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공식이 자기저항분의 권선수의 제곱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L은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자기저항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공극이 크면 클수록 자기저항은 커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축 리액턴스의 공극은 요만큼이니까 얘는 자기저항이 작다라는 거죠. 얘는요. 직축보다 크겠죠. 그럼 얘는 자기저항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기저항과 리액턴스, 인덕턴스 L은 반비례하니까 얘는 지금 작으니까 어때요? 커지겠네. 그쵸? 그러면 이게 커지니까 결국 직축 리액턴스 XT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축 리액턴스 XT가 더 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자, 기기적 출력이 10kW, 전보왔다의 슬립이 5%라고 한다면 2차 동선 PC2는 얼마입니까? 자, PC2는 SP2라는 식을 사용하죠. 여기서 2차 입력을 P2라고 부르죠. 자, P2를 구해봅시다. P0 공식이 뭐죠? P0 공식? P0는 P2에다가 1-S를 곱해라 라는 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P2를 구해보면 P2는 1-S분의 P0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1-0.05분의 10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요 값이 대략 10.526kW가 되겠다. 거죠. 그럼 2차 입력이 10.526kW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넣을 수 있겠죠. 얘가 0.05 곱하기 10.526 해주시면 0.526이 정답이 되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2차 입력에서 기계적 출력을 뺀 게 결국 2차 동선이죠. 그래서 10.526에서 10을 뺀 게 0.526이 2차 동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효율이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압 제어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 44번 문제. 자, 포하고 있자는 직류발전기의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됐을 때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됐대요. 회전수가. 이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려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얼마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결국 자속 파이를 매기하는 거죠. 자, 유기기전력 E는 60A분의 P자 파이 N. 여기서 얘를 우리가 K 파이 N. 기전력은 결국 그러면 자속과 회전수의 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회전수를 2분의 1로 줄였는데 그러면 얘도 줄어들겠죠. 2분의 1로. 하지만 얘를 기전력을 유지하고 싶대요. 그러면 자속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를 2배 해주셔야겠죠. 3번이 정답. 45번. 동기 전동에서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회전자의 관성이 작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플라이 휠 효과를 썼다. 플라이 휠 효과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원인이 되겠죠. 자, 원동계 토크에 고조파 토크를 포함하는 경우 생깁니다. 이것도 맞고요. 맞고.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작다. 저항이 작으면 난조가 안 생깁니다. 저항이 커야 크면 난조 발생.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조속기 감도가 너무 예민하다. 얘도 난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20kW의 단상 변압기가 역률 1일 때 전부하 효율이 97%이다. 4분의 3부하일 때 이 변압기는 최고 효율을 나타낸다. 4분의 3부하일 때 최대 효율이다. 전부하에서 철손과 동손은 각각 몇 와트입니까? 라고 했어요.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전부하 효율 공식이 어떻게 되냐? 자, 출력 플러스 손실이죠? 우리 변압기 효율 공식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죠? 그래서 손실이란 결국 철손과 동손의 합인데 우리가 뭐 n분의 1의 제곱 PC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전부하 상태니까 얘는 1인 거잖아요. 그쵸? 전부하 효율이 얘 나타낸 거니까요. 여기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쓸 수 있었는데 이때 얘가 그러면 97%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 1일 때, 전부하일 때. 근데 얘를 4분의 3부하에서는 변압기 최대 효율인데 4분의 3부하를 썼을 때 최대 효율이라는 것은 쌤 최대 효율 조건 별도로 보세요. 자, 최대 효율 조건은 PC와 PI 철손과 동손이 같아야 돼요. 동손이. 근데 요게 동손이 그냥 동손이 아니라 전부하일 때 동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를. 그러면 4분의 3부하일 때니까 전부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n분의 1의 제곱에 PC 요 식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요 조건에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얘가 4분의 3부할 때 최대 효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PI는 얘가 지금 4분의 3의 제곱을 하시면 0.5625가 나와요. 지금 0.56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PI는 0.5625 PC와 같다라는 게 되죠. 그렇죠? 최대 효율일 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전부하 효율 공식에서 보시면 PI랑 얘는 부하가 변하든 안 변하든 사실 크기 변화가 없죠. 요 PI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요거를 집어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얘를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자, 에타는 100을 그냥 없앨게요. 저는요. 얘를 그냥 소수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 여기는 P 플러스 여기 자리에다가 제가 0.5625 PC와 같은 거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는 1이 있는데 1은 뭐 그치 1의 제곱을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 P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다시 쓸게요. 여기다가 이거 두 개 합치니까 1.5625 PC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모 1이 있다 보고 대각선끼리 곱해보세요. 자, 그럼 P는 에타에다가 P 플러스 1.5625 PC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타를 넘기시겠습니다. 효율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효율을 넘겼으니까 어떻게 돼? 에타분의 P는 P 플러스 1.5625 PC가 되겠다. 그럼 여기서 P를 다시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에타분의 P 마이너스 P는 1.5625 PC가 되겠다. 자, 그래서 1.562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되겠죠. 1.5625로 나눠주시면 전부하 동선 PC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97이 되겠고, 아까 제가 100 소수점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P 자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보겠습니다. 자, 20kVA 단상 변압기래요. 근데 kVA는 피상 전력을 얘기하죠. 하지만 효율 공식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와트가 들어가야 돼. 와트, 유효 전력이. 그럼 역률이 1이라 했으니까 결국 20 곱하기 1이니까 20kW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물어본 거 보니까 단위가 와트네요. 킬로와트가 아니라. 그럼 저도 와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그거를 2만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2만 빼기 2만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PC 값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PC 값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대략 395.88W 나옵니다. 395.88W가 나와요. 그러면 동선이 395.88이니까 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여기서 PI까지 만약에 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PI는 0.5625의 PC 값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최대 효율 조건에서. 그러면서 PC가 얼마였어요? 396을 넣으세요. 그럼 0.5625 곱하기 396 하시면 222 약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그렇죠, 문제가. 자, 47번. E를 전압이라고 하고 R을 자 1차로 환산한 저항, X를 자 1차로 환산하는 리액턴스라고 할 때 유도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뭐에 비례하냐라고 한다면 리액턴스 분의 기전력에 비례한다라는 것도 그냥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원선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암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뒤틀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정답은 이겁니다. 그냥 이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48번. 선박 추진용 및 전기 자동차용 구동전동기 속도 제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박 추진용. 그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박 추진용. 요거 우리 강의할 때 많이 나오는데 보통 농형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법에서 주파수 제어에 의한 요걸로 정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뭐 있냐면 방직 공장. 포트모터. 속도 제어에도 주파수 제어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직 공장을 인견공업이라고도 부르니까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반파 종류에 의해서 평균 직류 전압이 200V를 얻는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전압은 얼마입니까? 변압기 2차 전압. 얘는 시료치를 말하죠. 시료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평균값인 거죠? 자, 약 몇 볼트인가? 단 부하는 순저항이고 정류기 전압 강하는 15V로 한다. 정류기 내의 전압 강화가 지금 스몰 2라고 할게요. 요게 15V가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단상 반파에서 직류 평균 전압 ED의 공식을 봅시다. ED는 단상 반파니까 0.45에다가 2를 해주시면 되죠. 이게 시료값이죠? 그리고 정류기 내 전압 강화가 존재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스몰 2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에서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건 얘를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얘를 넘길게요. 자, 얘를 넘겼으니까 자, 여기 옆에다가 다시 쓸게요. 자, ED는 0.45에다가 시료값 EA에다가 마이너스 스몰 2. 자, 여기서 스몰 2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ED 플러스 스몰 E는 0.45의 EA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요거 구해야 되니까 0.45를 넘길게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넘겼으니까 0.45.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200 플러스 15를 0.45로 나눠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대략 478V 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화학 공장에서 선로의 역률은 앞선 역률 0.7이었다. 이 선로의 동기 조성기를 병렬로 결선해서 과여자로 하면 선로의 역률은 어떻게 변합니까? 보기가 볼까요? 자, 과여자 했다라는 것은 뭐죠? 과여자 했다. 과여자 했다. 과여자로 했다는 것은요, 결국 콘덴서로서의 작용을 했다. 콘덴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콘덴서는 결국 뭡니까? 진상전류를 흘리죠? 진상전류를 흘린다. 그래서 뭐예요? 앞선 역률이며 역률은 더욱 좋아진다가 되겠죠. 0.7에서 뒤진 역률이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진상전류를 넣어서 역률을 개선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로 배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콘 분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콘 분쇄.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모노사이클릭형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노사이클릭형은 쉐이딩 코일형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반인데, 반에서는 우리가 반발 기동력이 제일 센 건데, 요 세 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 뭐 있어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자, 그럼 얘는 일단 아니네, 그쵸? 얘는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이렇게 쭉쭉 나오고, 얘가 틀렸네, 그쵸? 모노사이클릭이 나왔으면 안 되죠. 콘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분산 기동형, 모노사이클릭형인데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쉐이딩 코일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직류전동기 중에서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거? 직가분차해서 직이겠죠, 그러면. 자, 직 1번이 정답. 토크 변동도 가장 큰 게 직권인 거로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53번. 병렬 운전 중인 A, B 두 동기 발전기 중에서 A 발전기의 여자를 B 발전기보다 증가시키면 A 발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A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부하를 이렇게 걸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부하를 이렇게 걸었어요. 부하를 이렇게 걸고, 근데 얘가 혼자서 이제 이 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렬로 비발전기를 하나 더 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비발전기 하나 더 달았다. 자, 이때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우리가 5가지 있잖아요. 크, 위, 주파, 상 이렇게 외웠던 거.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기전력의 파형,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같을 것. 그 중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 크기가 달라지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여자가 변화해서 그래요. 여자 전류의 변화 때문에 생겨요. 여자 전류가 변화했다는 것은 자속이 변화했고, 자속이 변화했다는 것은 결국 기전력의 크기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얘 여자가 만약에 증가됐대요. 뭐 A 발전기 여자를 증가시켰대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전력이 더 커지겠죠. 얘보다. 기전력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원래 기전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무슨 전류가 나타난다? 우리가 무효순환 전류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죠? 무효순환 전류. 무효순환 전류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A 발전기는 어떻게 되냐? 무효순환 전류 결국 무효. 자, 지상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90도 지상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발전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비발전기도 원래 무효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좀 상쇄가 되면서 얘는 역률이 증가돼요. 역률이 증가되고 이 녀석은 무효분이 증가됐으니까 역률이 감소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기전력 크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 54번. 유입식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콘서베이터를 왜 씁니까? 열화 방지죠. 열화 방지. 2번이 정답. 자, 55번. 변압기 단락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락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부하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전류가 안에 폐회로가 만들어져서 흘렀다. 그러면 자, 전압 변동률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자, 임피던스 와트 구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전압. 임피던스 와트를 구했다면 임피던스 전압도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자 어드미턴스는 우리가
무부하 시험에서 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부하 시험에서 구하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6번. 8극 50Hz의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매분 600회전으로 최대 토크를 발생한다고 한다. 최대 토크로 기동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 각상의 저항에 몇 배의 저항을 삽입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권선형 유도전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2차 저항을 통한 제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동 토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최대 토크를 향해서 바로 찍어서 피크점 찍고 기동할 수 있게끔 그때 필요한 2차 저항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문자 R이 기동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기동저항에 대한 우리 공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분의 1 마이너스 1에 R2 이거 마이너스예요. 제가 S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R2 R2는 뭐예요? 2차 권선저항 얘는 기동저항, 외부저항, 등가저항 등등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회전자는 Y결선이다 라고 돼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슬립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슬립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슬립 S는 NS분의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회전자 속도는 몇이래요? 600이라 그랬죠. 600rpm. 그럼 동기속도 어디서 구하면 돼요?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네. 주파수 줬고 극수 줬으니까. NS는 P분의 120F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으세요. P가 8극이고 F는 50이니까 이게 750이 나옵니다. 750. 그럼 여기는 자 750 빼기 600. 얘는 750. 하면 0.2가 나오겠습니다. 0.2. 0.2니까 결국 20%를 얘기하고 있어요. 슬립이 20%다. 그럼 0.2죠? 소수점을 표시하면 20%를 100을 곱하기 100 하시면 20이 되겠죠? 그러면 요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0.2 0.2분의 1 마이너스 1 하면 요게 4가 나오겠습니다. 4. 그러면 정답은 3번 4가 나오겠다. 자, 57번. 어떤 정류기의 출력전압 평균값이 2000V고 정류기의 출력전압이 평균값이라 했으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직류분이겠네. 직류전압이 되겠죠. 직류 평균전압. 그리고 맥동률이 3%라고 합니다. 선생님, 맥동률을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리플률이라고도 부르니까 같이 알아두십시오. 리플률이라고도 부르니까 같이 알아두십시오. 어떤 시험 문제에서는 리플률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교류분은 몇 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맥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맥동률은 직류분 안에 교류분이 얼마나 존재하냐라는 거거든요. 직류분분의 교류분이다. 요거죠. 뭐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3%죠. 곱하기 100 했을 때. 그럼 얘를 100을 없애버리고 얘를 그럼 우리가 0.03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교류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봤으니까 직류분에다가 맥동률을 곱하시면 나오겠죠. 그러면 자, 교류분은 0.03에다가 곱하기 2000V네요. 2000. 그러면 60V 3번이 정답. 자, 58번. 4극 60Hz의 삼성 유도전동기를 입력 100kW, 효율 90%로 전격 운전할 때의 토크는 약 얼마입니까? 슬립은 2%다 라고 줬습니다. 자, 단위가 뭐죠? kgm죠. 그러면 자, 토크 타우는 0.975 n분의 p0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요걸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자, 0.97로 그대로 가시고 곱하기 자, n이 얼마예요? 지금 ns가 얼마냐? 4분의 120 곱하기 60이니까 1800rpm이에요. 1800rpm. 그럼 여기서 n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n 회전자 속도 n은 1800에다가 1-s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1-s가 2%라 했으니까 1-0.02를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요거 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1764rpm이 나오는데, 1764rpm이 나와요. 그럼 여기 자리에다가 우리가 1764 넣어주시고, P0라고는 출력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얘가 2차 입력이다 라고 주지 않았죠. 그럼 얘는 전체 1차 입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효율도 지금 보면 선생님들한테 2차 효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표현되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동기가 이렇게, 자, 고정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차 입력이 들어가겠죠. P1. 이거 볼게요. 그리고 회전자가 이렇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회전자의 입력으로 P2가 있죠. 여기서 뭐가 있어? PC1이 있고 손실이, 그리고 2차에도 손실이 있겠죠. 2차 동선 PC2. 그리고 나온 게 기계적 출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효율이 90%라고 했는데 여기서 효율은 2차 효율이 아니라 전체 효율이니까 전체 입력은 P1이 될 거고 출력은 결국 P0가 되겠다라는 거죠. 요게 값이 지금 얼마예요? 0.9란 소리죠. 90%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P0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P1이 얼마? 입력이 100kW라 했으니까 결국 100 곱하기 0.9 했으니까 90kW가 기계적 출력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넣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90 곱하기 10의 3승. 얘는 와트로 써야겠죠. 킬로와트로 쓰시면 안 되겠죠, 단위를.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값이 약 49kgm가 나오겠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계 동손과 철손의 비율을 알파라고 할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 전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알파는 루트 동손분의 철손이다 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이거 루트 동손을 우리가 PC로 쓰고 철손을 PI라고 쓰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n분의 1 부하율과 같다는 뜻이에요. 부하율 n분의 1 기억나시죠? n분의 1 부하율. 그러면 부하 전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파를, 여기 지금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거를. 그러면 알파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작아진다. 알파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커진다. 부하 전류는 알파와 관계없다. 알파가 커지면 그 제곱에 비례해서 부하 전류가 커진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철손은 변함이 없어요. 그쵸? 얘가 커지든 말든 철손의 크기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왜? 무부하 손실이니까요. 고정손이잖아요. 근데 여기 동손은 크기가 변하죠.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동손도 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부하손 즉 동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i제곱 r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부하 전류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저 동손도 크기가 변한단 말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알파가 커지면 부하 전류가 작아진다. 알파가 커진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동손은 작아진다는 소리가 되겠고, 동손이 작아졌다는 소리는 결국 얘가 작아졌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부하 전류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동기발전기 단락곡선과 관계 있는 요소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단락곡선은 우리가 삼상 단락곡선을 말하죠. 삼상 단락곡선. 삼상 단락곡선. 저희는 우리가 발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충 보실게요. 얘를 삼상 단락을 시킨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단락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럼 뭐와 뭐의 관계가 있냐라는 건데, 결국 계자에다가 들어가는 우리가 계자 전류 IF가 있잖아요. 그렇죠? IF, 계자 전류 IF에 대해서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 쇼트 전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자 전류와 단락 전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쓰는 그래프가 있었잖아요. 배우실 때. 얘가 IF고 얘가 쇼트 전류 IS면 요 곡선이 직선 형태로 계속 쭉 상승한다 라고 했던 거, 요거 시험 문제 하나 있으니까 꼭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60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필요한 것들은 아까 제가 계산 문제들 있죠. 걔네들은 복습을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3회차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